자, 안녕하십니까, 삼합니다. 우리가 이제 임차인의 권리 세 가지 했었죠.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리고 배당 요구. 이제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이제 할 차례입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임차인이 배당받을 권리를 말해요. 그게 대항력하고는 또 다른 얘기야. 대항력은 단순히 그냥 대항할 능력이 있느냐, 즉 인수냐 소멸이냐만 따지는 거고요. 배당은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면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법에 명시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라 해가지고 일종의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중에 또 일부를 딱 띄워가지고 임대차 보호법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 제3조 2항을 읽어볼게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대항력 조항을 읽어보면서 얘기를 했지만 법이라는 게 이래요. 읽어봐야 뭔 소리인지 몰라.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상의 이 3조의 이 조항이 뭐냐, 이게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받아라, 확정일자를 받으면 곧 배당에 끼워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야. 우리가 배당을 받으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겠지만 등기상에 내 권리를 올려야 돼요. 근저당이 됐든 가압류가 됐든 올려야 돼. 등기회사가 등기에 올려야 되고요. 그 올린 상태에서 순서대로 이제 배당의 기본 원칙이 순서됐잖아요. 등기상의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임차인도 혹시나 이 집이 경매 넘어갔어, 나중에 배당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등기상의 권리를 올려야 돼요. 전세권을 올리든 가압류를 올리든 뭘 올려야 돼. 근데 그게 번거롭고 복잡하고요. 몰라요, 임차인들은 잘.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라. 그러면 배당에 끼워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상당히 임차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확정일자가 뭐죠? 다 아시죠? 확정일자. 어디서 봤죠? 맞아요. 동사무소는 옛날 사람을 인정하는 건가? 요즘은 주민센터인가요? 또는 행복센터인가요? 행정복지센터? 하여간 뭐가 됐든 간에 그 동사무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센터, 거기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받으면 돼요. 그게 확정일자입니다. 내가 임대차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그 날짜, 오늘 날짜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바로 그게 확정일자고요. 그 날짜가 중요해. 확정일자를 빨리 받을수록 배당수도 보통은 빨라집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이 있고 없는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없는 임차인이 됩니다. 확정일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입 가지고 대항력이 있냐 없냐 따지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확정일자 가지고 따집니다. 임차인의 배당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을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쳐. 등기상에 근저당이 A랑 B가 있어요. 순서대로 A가 먼저 있고 그 다음 B가 있다고 쳐요. 그럼 배당 순서는 당연히 A 주고 남은 돈 있으면 B 줄 거야. 원래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임차인이 껴 있어요. 임차인이 날짜를 봤더니, 예를 들면 전입 날짜예요. 전입 날짜를 봤더니 근저당 A와 B 사이에 껴 있더라. 이런 경우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등기상의 근저당권자 순서를 매기고요. 거기다 임차인을 끼워 넣어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죠. 임차인을 끼워 넣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확정일자.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네? 그럼 거기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초에. 순서가 안 나와. 즉 1순위 근저당 A, 그 다음 순위 임차인, 그 다음 3순위 근저당 B가 가야 되는데 임차인이 근저당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못 껴. 그러면 근저당끼리 순서를 정해서 배당을 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낙찰가가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1순위 1억 주고 남은 돈 5천만 원 2순위 주고, 이런 컨셉이다 이겁니다. 똑같이 1억이라고 쳤을 때. 자,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다. 자, 있으면 이제부터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요, 배당표에 끼어들어요. 이제 임차인이 어떻게 끼어드냐?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일단 전입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A랑 B 사이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근저당 A와 B 1순위와 2순위 사이에 딱 껴서 임차인이 2순위가 되고, 그러면 원래 2순위였던 근저당 B는 3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1억 5천 낙찰이잖아요. 그러면 근저당 A 먼저 주고 그 다음 임차인 주고 남은 돈 있으면 근저당 B까지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게임 끝이고, 이런 컨셉인 거예요. 이게 바로 확정일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아예 배당에 끼지를 못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그나마 배당에 껴. 배당에 껴서 나한테까지 돈이 오면 받아요. 자, 이건 또 한편 생각할 점이 뭐냐? 확정일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일단 배당에 낄 수 있고요. 배당에 낀 다음에 얼마 받을지는 다시 또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요, 전입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전입은 없이 확정일자만 있으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다 짚고 넘어갔어요. 전입이 안 돼 있으면 임차인이 아니에요.
임대차법 대상이 아니야. 그냥 민법상의 채권 채무 관계일 뿐이야. 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또 더 잘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입은 필수입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요, 전입은 반드시 있는 거고요. 전입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가 붙는 거지, 전입 없이 확정일자만 가지고는요, 배당도 없어. 그건 왜?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둘 다. 전입과 확정이 둘 다 있는 상태에서 배당이 들어간다. 라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세요.